오늘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산세가 꺾인 것이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하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함께 브리핑도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먼저 오늘 상황 좀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아래로 떨어진 거는 다행이긴 한데 이게 뭐 확산세가 누러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교수님?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한 그 1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그 최근에 어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8로 지지난주 1.18보다 오히려 약간 올라간 것으로 예. 보고가 됐고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그 평균 확진자 수도 949명, 그 지지난주 662명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추세인데요. 예. 이제 저희가 2.5단계로 격상한 게 이제 12월 8일이었으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아마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 오늘 926명 가지고 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좀 신규 확진자 수가 900명대에 계속 정체를 보인다면은 이번 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뭐 1.0 정도로 2.5단계 효과를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 한 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단계 격상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서울시, 경기도, 인천에서 발표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좀 보다 수도권에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예. 우리가 설사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으로 2.5단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1.0은 지금 1,000명대 신규 확진자 수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네. 낮춘 노력이 필요하고 선제적인 어떤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그리고 연말 또 성탄절을 맞은 이제 특별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1주간 그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일단 3단계 기준은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3단계 격상을 포함해서 일단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내일 발표가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연휴에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될까요? 일단 3단계 격상과 관련돼서는 정부는 뭐 지금 우리가 당장 이제 감당하기에는 네.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격상의 기준을 이미 충족했고 네. 뭐 만약에 피할 경우에는 뭐 사실 800명에서 1,000명 사이라는 이 확진자 기준이 뭐 넘어설 수도 있는 것이라서 상당한 우려가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연휴 이렇게 우리가 좀 모이고 싶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런 이제 좀 시기다 이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좀 위험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스키장에서 실제로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른바 시즌방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네네. 스키장 주변에 있는 좀 숙박시설 이런 곳에서 여러 명의 동호인들이 함께 이제 숙식을 함께하는 이런 형태로 예. 좀 스키장 이용을 위해서 이제 좀 두는 그런 뭐 형태의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해돋이 여행 이런 것도 네. 뭐 그런 것을 가기 위한 어떤 숙박시설의 예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하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 이런 대책들이 지금 포함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예.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 요양병원에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뭐랄까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예.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돼서는 종교 시설에서의 비대면 지금 전환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그 기독교의 경우에는 지금 성탄 행사나 이런 것들을 또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준비하는 곳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방역 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이 다 같이 이제 지금 적용되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모레 0시부터 뭐 다음 달 3일까지 예. 5인 이상 모임의 어떤 그 모임을 집합을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예를 들면 뭐 식당 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뭐 좀 규제가 취해질 그런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을 또 집중해서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김에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브리핑을 저희가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예외적인 그런 집합이나 모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일단 허용된다는 얘기였죠. 그 내용을 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5단계 조치에 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게 즉 50인 미만으로 이제 치러라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포장만 이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모로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3단계 준하는 어떤 조치로 격상을 할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좀 우려도 있어서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좀 어떤 뭐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일단 오늘 밝힌 이런 내용에는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좀 5인 미만 모임을 5인 이상 모임은 사적 모임을 포함해서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 예, 예. 다른 행정구역과 같이 수도권은 한 번에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경기도형 특별생활치료센터 이런 걸 마련을 해서 예. 지금 또 가동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 예. 거리두기 3단계보다 예를 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의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이긴 한데 예. 이런 좀 어떤 부분 좀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3단계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숫자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인데 지금 서울시, 경기도, 그러니까 인천시가 지금 합동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실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발표에 대해서는 김경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최근 이제 거리두기를 격상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염 경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집합을 금지한 어떤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 확실히 줄었는데 여전히 그 요양병원이나 시설 그리고 종교 관련 그리고 직장 그리고 뭐 교육 시설 이런 데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대부분 한 40% 가까이가 선행 확진자 접촉인데 확진자 접촉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뭐 지인이나 그다음에 직장 동료 이런 순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최근에 발생하는 감염 경로 패턴을 분석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은데 공통점이 아무래도 이렇게 지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종교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사적인 모임, 지인이 이제 교회 끝나고 사적으로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 모임을 통한 감염이나 또 직장 동료, 뭐 회사에서 같이 드실 수도 있지만 뭐 같이 따로 여러분이 모여서 드신다든지 예. 이런 걸로 통한 어떤 감염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10인 이하가 되면은 이제 뭐 9명이 모여서 이렇게 뭐 다 같이 음식점에서 뭐 회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한 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적 모임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이신다고 해도 4인까지만 예. 이렇게 간단하게 모이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요양병원이나 또 어떤 뭐 칠순잔치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은 감염이 있으신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도 요양원 종사자분들의 어떤 가족을 통해서 감염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 감염 경로도 어떤 지역사회 감염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적인 모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연쇄적인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사적인 모임을 최대한 자발적으로 참석하지 않으시는 것뿐만 더 아니라 좀 어떤 행정명령을 동원해서 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또 연말 연시에 이렇게 또 어디 뭐 방을 빌려서 여러분이 뭐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그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일단은 지금 그 현지에서 나오는 그 보도에 따르자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을 이 변종 바이러스가 무력화시키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발생 양상을 보게 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GH형 유럽형 바이러스들은 오히려 신종 바이러스에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적은 양으로도 쉽게 감염을 일으키고 특히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 더 세포 침투를 더 용이하게 변이가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한번 감염되신 분들이 다시 재감염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백신이 이 지금 변종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한 가지 이제 걱정은 이제 그 지금 개발된 어떤 그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항체 치료제가 작용하는 부위가 변종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긴 부위와
결합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항체 치료제는 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백신은 아직까지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감염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점이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영국 정부에서는 이동 자체를 막는 조치들을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 자체가 더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이 이동을 막는 조치가 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는 조치로서의 이제 이동 중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좀 이렇게 확대해져 나가는 그런 전염 양상은 또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지금 이제 영국으로 이동 이런 것들이 지금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이 국가들도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어느 네. 나라는 이걸 막고 어느 나라는 안 막고 뭐 덜 막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또 유럽 국가들끼리의 이동이 상당히 잦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공동으로 사실은 이 영국에서의 오가는 항공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일단 EU 집행위원회가 이것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 어쨌든 이 유럽과 영국 사이에 이제 좀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한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뭐 영국을 다 이제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의 그 시간을 좀 버는 의미에서 나름의 대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영국 상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봉쇄 조치까지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저희 국내 상황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최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경북 경주로 저희가 좀 먼저 가보면 30대 간호조무사가 사망했습니다. 일단은 고위험 연령층으로 이해되지도 않는 그런 사례라서 뒤늦게 양성 판정 받고 나서 이틀 만에 사망을 하셨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 진료 기록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예전부터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네네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염이 되신 다음에 한 잠복기를 걸쳐서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 항체가 일주일 뒤에 생기는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 손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항체가 생기면서 이제 면역 반응이 나타나면서 이제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같이 폐가 손상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제로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저용량의 스테로이드제를 좀 쓰면은 생존율을 좀 높인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렇게 염증이 좀 과도해서 폐 손상이 심한 분들은 산소 공급과 함께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 조금 사전에 하면은 이런 사망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아직 한 700명 가까운 사망자 중에서 30대 사망자는 이분까지 하면 총 3분이 30대에서 사망하신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예. 젊으신 분도 결코 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시고 주의가 필요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이런 호흡곤란이나 이런 병이 진행되는지를 긴밀하게 좀 관찰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병상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또다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분이 당초에 기저질환도 없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했는데 그동안에는 사망했던 분들이 일단 기저질환이 있는 위중증 환자분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분도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이분은 3일에 식사를 같이 확진자와 하시면서 감염이 되셨고 그 다음에 검사에서는 이제 음성이 나왔지만은 17일부터 약간 좀 장기침 증상이 있어서 증상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병상 요청을 하셨지만 이제 20일 오전 0시 25분에 사망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0대고 기저질환이 없고 증상도 경미했기 때문에 예. 사실 자택에 대기하실 때 6명 내지는 8명의 의사가 이제 1,000명이 넘는데 전화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병상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5분 통화로는 이분의 상태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자택되기보다는 그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라도 와서 몇 가지 간단한 검사라든지 산소 포화도 측정이라든지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만 좀 해서 이 환자분의 상태를 좀 분류해가지고 조금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생활치료센터가 없다면 코로나19 감염자를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응급실, 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이런 공공병원의 응급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한 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데라도 빨리 이송해서 좀 적극적인 초기 처치가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겠구나라고 안심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병상 수요 공급이 이제 좀 점차 맞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병상 부족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일단 정부는 지금 병상이 상당히 부족해서 수도권의 경우 특히 심각한 상황이고 서울의 경우에는 뭐 병상이 완전히 중환자 병상은 뭐 남지 않았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도 있었는데 일단 26일까지 중환자 병상을 318개를 추가로 이제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진자 숫자가 뭐 지금 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밝힌 바와 같이 다음 주가 되더라도 이제 1,000명 이상씩 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중환자 숫자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맞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병상 운영의 사이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입원 환자를 좀 재분류한다든지 이런 병상 운영의 효율화 이런 것들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생활치료센터 입소하는 기준 중에서 이제 고령이라고 할지라도 좀 경증이거나 좀 증상이 완화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 좀 퇴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중환자 병상 중에서 그래도 일반 병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반 병상에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환자들을 재분류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민간 병원을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결정을 할 경우에 예.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이른바 이제 큰 병원들의 이제 병상 확보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의 병원 또는 병동을 전체를 이제 전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효과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경우에는 민간 병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강하게 이제 좀 걸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예. 정부는 지금 병상 300개 기준으로 해서 한 50억 원 뭐 이렇게 좀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다만 이제 인센티브를 약속한 것에 더불어서 이게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 것 또한 이제 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런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하거나 이제 민간 유도를 통해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의구심들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경호 교수께서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네, 우리 조금만 뭐 한 2, 3주라도 조금 미리 예, 예. 예, 그러니까 개조하려면은 뭐 벽도 세워야 되고 침상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박예병원 같은 경우도 전 병원을 전담병원으로 네. 전환한다고 해도 그래도 또 신규로 좀 시설 보강 같은 걸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 3주, 한 달만이라 조금 좀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8월 달까지만 해도 감염 전담 병상을 지정해서 음압시설 이런 것들을 뭐 병원마다 많이 준비를 했다가 예. 중간에 한번 해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걸 다시 다 뜯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 계속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좀 유지하고 좀 미리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 전담병원을 신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있는 그 병상을 조금 미리 준비를 했으면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격벽을 설치하고 음압기 네. 설치하고 또 박예병원도 곧 코로나19 전담 환자 진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3차 유행이 길어지면서 일단 최근에는 또 일반 진료에서도 문제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하혈을 시작했던 산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이제 사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일단 일반 응급 환자들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은 코로나19는 아니었지만 일단 예. 열이 나시면 코로나19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한지 확인해야지 또 다른 환자들에게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결과를 좀 신속하게 알기 좀 시간이 좀 지체됐던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은 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응급수술이 필요할 때는 코로나19 환자로 준해서 우리가 음압수술실을 준비하고 방호복을 입고 수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병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들이 몇 개 좀 지정이 되어 있다면은 한번 좀 그런 데로 이송하셔서 검사 결과 나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예. 많은 응급 수술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수도권에서는 사실 뭐 1시간이면 다 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좀 지정해서 이런 코로나19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전담병원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수술할 수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깐 국회도 연결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백신을 화두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오늘 내년 2월에서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확실히 들어온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확실하게라는 표현을 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확실하게라는 것은 이 백신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개발을 하는 이제 회사하고 우리 정부하고의 이제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확실하게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확약이 돼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네. 지금 설명하는 걸 보면은 일단 양자회의, 즉 우리 측하고 그 회사하고 이렇게 좀 양자회의를 통해서 이제 1분기 중에 공급을 한다는 것을 이제 확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것은 백신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이제 확실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이 이제 완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FDA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서 네. 이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서 접종이나 이런 것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의 승인은 지연되고 있지만 영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좀 승인이 좀 지금과는 달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해외의 어떤 이런 좀 기구의 승인이 없어도 우리나라의 식약처가 또 승인을 하면 이것은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에서 이제 확실하게 내년 2, 3월에는 도입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확언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김경호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